저는 이제 밤에 깨지 않고 잡니다. 5년간 저를 괴롭히던 목의 이물감과 가슴 쓰림이 사라졌거든요. 밤에 자다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던 그 고통이요. 이제는 없어요. 속쓰림이 사라졌거든요. 이 모든 고통이 제가 5년간 복용했던 위산 억제제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속이 쓰리면 위산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산제를 먹었죠. 5년 동안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위산은 많은 게 아니라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저는 답답한 답답한 마음에 마음에 구글로 구글로 전 전 세계 세계 소화기내 연구를 소화기내과 연구를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미국, 유럽, WHO 자료까지요. 밤새 뒤졌어요. 그리고 50대 이상 속쓰림은 위산 부족 때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 상당수가 위산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가 위와 식도 사이 관략근을 밀어올려 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자 씨의 5년 고통을 끝낸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60살이 되던 해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저녁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요. 트림이 자꾸 나오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식사 후에 속이 쓰려요. 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이건 위산이 많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속 쓰리면 위산 과다야. 제산제 먹어봐. 저는 약국에 갔어요. 속이 쓰린데 뭐 좋은 약 있어요? 약사님이 제산제를 줬어요. 이거 드시면 바로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제산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역시 위산이 많았나 보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증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속이 쓰려요. 그래서 제산제를 또 먹어요. 그러면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쓰려요. 그래서 제산제를 더 자주 먹게 됐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제산제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밥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제산제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증상이 생겼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고요. 산 냄새가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무서웠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그랬거든요. 자려고 누우면 증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약국에 갔어요. 밤에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신물이 올라와요. 약사님이 말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네요. 제산제 계속 드시고 이것도 같이 드세요. 더 강한 제산제를 줬어요. 저는 두 가지 약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트림이 더 많이 나오고요. 배에 가스가 차는 것 같았어요. 속은 더부룩하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약을 먹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도 계속 먹었어요. 조금만 더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위와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중력과 복압으로 관략근을 여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제산제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갔어요. 내과 전문의를 찾아갔죠.
위내시경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가 헐었어요. 저는 역시나 싶었어요.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산 억제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계속 드셔야 해요. 저는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국 제산제보다 더 강한 약이었어요. 한 달 먹으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역시 병원 약이 낫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증상이 생겼어요. 밤에 목에 걸리는 느낌이요. 트림도 계속 나오고요. 저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는데도 증상이 계속돼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더 강하게 바꿔줬어요. 이 약은 더 강력해요. 이것도 안 되면 평생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평생?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6개월, 1년.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증상이 생겼어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가스가 엄청 많이 찼어요. 트림이 하루 종일 나왔어요. 그리고 변비도 생겼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3일에 한 번 겨우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먹는데 왜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저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위산 억제제 부작용. 검색했더니 무서운 글들이 나왔어요. 장기 복용 시 소화장애, 영양소 흡수 방해, 위산 부족 유발. 위산 부족?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산 억제제가 위산을 부족하게 만든다고? 그런데 저는 위산이 많아서 약을 먹는 건데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더 찾아봤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50대 이상은 위산이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음식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가 압력을 만들어요. 그 압력이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을 밀어 올려요. 그러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5년 동안 먹은 약이 오히려 위산을 더 줄여서 증상을 악화시킨 거였어요. 내가 5년 동안 뭘 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위산 억제제는 위산을 더 줄여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부패하며 가스가 발생하고 이 가스가 관략근을 밀어내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위산 부족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65살 할머니가 혼자 밤에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속이 여전히 안 좋아.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 부족 때문일 수도 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도 같은 걸 알아본 거예요. 나도 그거 봤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못 찾았는데. 엄마, 약 먹는 거 잠깐 끊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저는 불안했어요. 5년 동안 매일 먹던 약을 끊는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구글 딥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위산 부족 역류성 식도염, 저산증 치료법, 위산 활성화 방법, 영어로 된 논문도 번역기 돌려가면서 찾아봤어요. 미국 소화기약회 자료도 찾아봤어요. 유럽 연구도 찾아봤어요. WHO 자료도 찾아봤어요. 밤을 새워 찾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위산 부족일 때는 위산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해야 한다는 거요. 사과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천천히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식후 바로 눕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저는 메모했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래 씹는 것은 뇌와 위를 연결하여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30번 이상 씹으면 치매 소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 위산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을 끊었어요. 5년 동안 먹던 위산 억제제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사과 식초를 샀어요.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위산 억제제를 먹는데도 트림과 더부룩함이 심해지시나요? 약을 먹어도 밤에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저도 5년 동안 그랬어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찾은 위산 활성화 비결 3가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씹는 습관이에요. 저는 평소에 빨리 먹는 편이었어요. 10분 안에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대요. 씹는 행위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위산을 준비시키는 건데요. 빨리 먹으면 그 신호가 제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씹기 시작했어요. 한 입에 30번씩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언제 다 씹어. 하지만 참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음식 맛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쌀밥이 이렇게 달았어?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있어요. 식사 중에 물을 안 마시기로 했어요. 예전엔 밥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산을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위산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까지 마시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식사 중엔 물을 안 마셨어요. 목마르면 한 모금만 마셨어요.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이상했어요. 밥 먹으면서 물 안 마시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속이 편해졌어요. 밥 먹고 나서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트림도 많이 줄었어요. 효과가 있네.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두 번째 비결은 사과 식초예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속이 쓰린데 신 걸 마신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구글로 찾아보니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위산이 부족하면 괄약근이 제대로 안 닫힌대요. 사과 식초가 위산을 보충해서 괄약근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약국에서 사과 식초를 샀어요. 유기농이요. 첫날이었어요. 저녁 먹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탔어요. 냄새를 맡았더니 정말 시큼했어요. 이걸 어떻게 마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모금 마셨어요. 쉬어.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하지만 참고 천천히 다 마셨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밥을 먹는데 속이 편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밥만 먹어도 더부룩했는데요. 그날은 달랐어요. 이게 효과가 있나? 저는 계속했어요. 매일 저녁 먹기 전에 사과 식초물을 마셨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맛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시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한두 번 있긴 했는데요. 예전처럼 매일 밤은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었어요. 사과 식초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대요.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한 스푼만 탔어요. 그리고 빨대로 마셨어요.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요.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궜어요. 이렇게 조심하면서 마시니까 부작용은 없었어요. 사과 식초는 약해진 위산을 보완하여 관략근이 닫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식전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고 섭취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식후 자세예요. 저는 평소에 밥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웠어요. TV 보면서 쉬는 게 좋았거든요. 밥 먹고 쉬어야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최악의 습관이었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쉽게 넘어온대요. 중력 때문이에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이 위 내용물을 아래로 잡아주는데요. 누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꿨어요. 밥 먹고 나서 30분은 꼭 앉아 있기로 했어요.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요. 허리를 쭉 펴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고 쉬고 싶은데. 하지만 참았어요. 30분만 참으면 되니까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있어요. 식후 산책이요. 예전엔 밥 먹고 바로 산책 나갔거든요. 식후 운동이 좋다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였어요. 식후 바로 운동하면 복압이 올라가서 역류가 생긴대요. 특히 빨리 걷거나 뛰면 더 심하대요. 저는 산책 시간을 바꿨어요. 식후 1시간 후로요. 30분 앉아 있고요. 30분 더 쉬고요. 그 다음에 산책 나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산책 중에 신물이 올라오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산책하다가 자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자리 습관도 바꿨어요. 저녁 먹고 3시간은 꼭 깨어 있기로 했어요. 예전엔 9시에 저녁 먹고 10시에 잤거든요. 너무 빨리 누운 거예요. 이제는 저녁을 7시에 먹고 10시에 잤어요. 3시간 간격이요. 그리고 잘 때도 베개를 높게 베었어요. 머리를 높게 하면 역류가 덜 된대요. 이렇게 자세 하나하나를 신경 쓰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식후 30분간 앉아있는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위 내용물을 제자리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식후 즉시 운동은 복압을 높여 역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시간 후 가벼운 산책이 권장됩니다. 취침 전 3시간은 음식 섭취를 피하고 수면 시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목에 걸리는 느낌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만 있어요. 예전엔 매일 밤 몇 번씩 깼는데요. 트림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와요. 예전엔 몇십 번씩 나왔거든요. 배에 가스 차는 것도 없어졌어요. 변비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나와요. 무엇보다 속이 편해요. 밥을 먹어도 편하고요. 더부룩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5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나았는데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병원에 다시 갔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내시경을 다시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식도가 많이 좋아졌네요. 3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무슨 약 드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약 안 먹었어요. 네. 위산 억제제 안 드셨다고요? 네, 대신 사과 식초 마시고 천천히 씹고 식후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생활 습관을 바꾸셨군요.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약 없이 이렇게 좋아지다니. 저는 그날 정말 기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내시경 결과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엄마 대단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 이제 약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약을 먹으면서 고생했는데요.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평생의 고통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 몸이 뭘 원하는지요. 약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요. 억제가 아니라 활성화요. 중화가 아니라 강화요. 위장 건강은 중화가 아니라 강화가 비결일 수 있습니다. 위산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평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김정자 씨의 회복은 과학이 증명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제산제를 매일 드시나요? 위산 억제제를 먹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나요? 밤에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나요? 저도 5년 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약 상자를 다시 보세요. 내일 식사 전에 사과 식초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밥을 먹을 때 30번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식후 30분은 꼭 앉아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처럼 평생의 소화 불량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해방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65살 주부예요. 5년 동안 매일 밤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편하게 잠을 잡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위장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